예, 이제 뭘 하실 거냐면은, 이거 6번인가요? 예, 6번 한번 보시겠어요? 6번 한번 봅니다. 6번. 예, 문제 6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만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된 책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한 번씩 나왔던 건 다 넣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거 있죠? 뭐 3번 이상씩, 2번 이상씩. 그런 거 나온 거를 압축해서 넣은 거니까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풀지 아시면, 이제 응용이에요, 응용. 응용이가 바로 숫자 바뀌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시험장 딱 가시면은, 몰라서 못 푼 문제가 몰라서 못 푼 문제 당연히 있겠죠. 뭐 제가 7조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몰라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애매한 다 풉니다. 단지 이제 기억을 못했을 뿐이라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교재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다 넣어버린 겁니다.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충분하시면 속된 말로 뭐예요? 서점에 가서 책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기출문제 있지. 인터넷 가면 기출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아, 나는 좀 뭐하다 부족하다 싶으면은 시중에 가시면은 문제에만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뭐 내용 말고요. 그래서 문제만 된 책 보면 한 15,000원인가 16,000원 정도면 구매합니다. 그럼 그걸로 여러분이 마지막 차원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시험 보시기 한 달이나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시중에 나가시면은 이제 문제만 압축해서 풀어놓은, 문제만, 기출문제라 그러죠. 기출문제만 뽑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15,000, 16,000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걸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할 때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과 있는 문제만 무난하게 풀지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요 책인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6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 어느 도체 단면을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얼마? 18,000쿨롱의 전기량이 지났다면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얼마? 18,000. 이때 뭘 구하라? 전류 값은 얼마냐? 전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요것도 적어놓고 보니까 ITQ가 보이죠? 우리는 이 ITQ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서 구한다? 전류 구하는 공식에서 출발점을 잡으면. 그래서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전류라는 것은 T초 동안에 이동하는 전기량, 전하량이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Q 값은 얼마야? Q가 얼마? 18,000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T가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써요? 세크라는 초를 쓰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1시간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로 바꿉니다. 그러면 1시간에 몇 분이야? 60분이고요. 1분에 몇 초? 60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시면요. 계산기를 두들기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6번에다 몇 번이죠? 2번이 나오나요? 6번에다 몇 번? 2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는 계산기가 허용이 되죠. 계산기가 허용이 되니까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단, 계산기라 하면 공업용 계산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도 아니 되고요. 요즘 휴대폰 어플 받으면 똑같이 공업용 계산기가 되긴 되는데, 휴대폰 계산기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집에 쌀집 계산 있죠? 사무용 계산. 그것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공업용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공업용 계산기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 주문하면 굉장히 쌉니다. 인터넷 주문하셔가지고 하나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계산기 있으시면 나중에 3장부터 약간 계산기 없어서 불편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계산기 사용법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실 때 계산기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제 문제 몇 번이고,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가 뭐냐면은 전기량이 주어졌는데 전기량이 얼마? 2쿨롱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2쿨롱의 전기량을 2점간 이동하였을 때 한 1이 나왔습니다. 1이 얼마가 주어졌냐면은 12줄의 일을 했다. 이때 전위차, 전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전위차나 전압은 같다 그랬죠? 그럼 전압이란 뭐냐? 전압이라는 것은 Q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바로 뭐냐?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Q 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고요. 1은 얼마가 되고 12. 이걸 반치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8번, 18번. 18번, 문제 8번, 8번. 예, 문제 몇 번이냐면은 8번을 한번 볼게요. 봅니다. 우리 전압의 단위로는 뭘 쓴다 그랬어요? V라는 볼트의 단위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전압의 단위와 같은 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전기의 단위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따든지 아니면 수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볼트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이걸 수식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1의 단위는 뭐죠? 줄이고요. Q, 전기량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쿨롱이잖아요. 우리는 이 전압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1의 단위는 줄이고요. 전기량의 단위는 쿨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압의 단위, 볼트와 같은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줄퍼 쿨롱이 된다 그랬죠? 우리는 전압의 단위, 볼트와 같은 단위는 줄퍼 쿨롱입니다. 그래서 줄퍼 쿨롱과 같은 단위가 뭐예요? 전압, 볼트가 되겠죠? 이게 다 몇 번? 2번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대충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문제를 이제 푼 거고요. 이제 다시 내용으로 넘어야 되겠죠? 내용으로 넘어오면은 몇 번이 되냐면은 이제 다시 내용으로 넘어옵니다. 교재, 요거, 이게 지금 점이 아니죠? 가로 3이죠? 가로 3입니다. 가로 3이고요. 이제 뒷장으로 넘깁니다. 교재 몇 쪽 보시냐면은, 교재가 2페이지. 2페이지 보시겠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저항을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번째나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저항이 있어요. 저항. 그럼 저항이 뭐냐면요. 저항을 우리가 기울여 씁니다. 이제 우리가 저항을 기울여 쓰면은 대문자 뭐가 되냐? R을 써서 나타내고요. 요거에 뭐가 있냐면은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쓰냐? 저항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이렇게 생긴 무슨 단위예요? 옴의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신다 그랬어요? 옴이다라고 읽습니다. 옴이에요. 그럼 누가 저항이 뭡니까? 란 정의가 되겠죠? 저항이라는 것은 즉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뭐가 돼요? 흐름을 뭐가 되냐?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항입니다. 우리는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전류의 뭐가 돼요? 흐름을 뭐가 되냐? 방해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이에요. 그러면 제가 식을 제가 지워버렸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뭐가 돼요?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그럼 전류값을 뭐가 돼요? 즉 전류값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볼륨 같은 경우는 볼륨도 어떻게 돼요?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전류값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저항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카세트 보시면 우리 볼륨 조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돌리면 갑자기 볼륨이 커지고 이렇게 하면 볼륨이 작아지는 거죠.
그건 뭐가 조절이 되냐면은 저항값에 의해서 뭐가 되냐? 전류값이 조절되다 보니까 높낮이라고 그 높낮이가 변경이 되는 거야. 그건 더 한해로 요즘은 뭐가 돼요? 요즘 버튼식이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뭐 버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히터. 옛날 히터는 뭐예요? 강약을 조절했죠. 맞나요? 근데 요즘 뭐예요? 버튼식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뭐가 돼? 따뜻한 열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약한 열기가 나오는 건데 그 어떨 때는 강한 열이고 약한 열은 뭘로 조절하냐면 바로 전류값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열이 뭐가 돼? 굉장히 강한 열을 내는 거고요. 전류가 약해지면 뭐가 되냐면 열이 뭐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열질 때 강약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강을 누르면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약을 누르면은 열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 버튼이 바로 뭐냐? 저항이에요, 저항.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항값이 바뀌는 거야. 그럼 저항값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전류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전류값이 바뀌게 되면 뭐냐? 열. 히터에서 나오는 그 열의 강약이 뭐냐?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에 의해서 전류값을 뭐가 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 이거 누르는 거 있죠? 그게 다 뭐냐? 저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저항의 정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바로 저항이 됩니다. 네, 맞나요? 네. 이제 봅니다. 뭘 보냐? 어떤 도체가.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부르고 이때 어떤 도체가 좀 크게 그릴까 이렇게 어떤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도체가 요 단면적이 S과 그 다음에 요 전선의 길이가 L이라 한다면 즉 어떤 도체가 단면적이 S고 요 전선의 길이가 얼마? L이라 한다면 이 전선에서 뭐가 돼요? 나오는 저항 R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을 거야. 다시 단면적 얼마? S고 길이가 얼마? L인 이와 같은 뭐가 되냐? 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체에서 나오는 저항 R이 얼마냐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제목을 안 적어드렸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이거 공간이 없네요. 이거 동글뱅이 1번일까요? 예.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저항에서 또 몇 가지를 쪼개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저항이라는 것은 이거 이게 뭘까요? 전선이죠? 도체입니다. 그럼 이 전선 도체에서 나오는 뭐가 되냐면은 저항입니다. 그러면은 이 도체에서 나오는 저항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뭘로 잡을 거냐면은 바로 이게 전선 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이거 너무 좀 지울까요? 칸을 이걸로 쓸려도 안 되겠네요.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저항에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도체입니다. 이것도 좀 더 내릴까요? 더 내립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전기 저항이 있고요. 또는 이게 바로 뭐냐? 도체 저항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전기 저항이라는 거나 도체 저항이라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기 저항, 도체 저항이라는 것은 요 전선을 말하면 이 전선. 그래서 이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전선 그려본 거야, 아까 전에. 전선을 제가 그려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고 S고 요 전선의 길이가 L입니다. 그럼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이와 같은 도체가 있다면
그럼 이걸 뜻하는 이름 뭐야? 그럼 이 전선, 도체에서 나오는 저항 R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이 도체 R이라는 것은 로에 뭐하고 비례하고 S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L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이와 같은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R,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도체,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 R이라는 것은 로에 뭐하고 비례하고 S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L에 뭐냐? 비례한다는 계산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요 놈을 읽을 때 로우라고 해서 로우 이름을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읽을 때는 로우입니다. 예, 읽는 방법 로우인데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고유저항이에요. 고유저항. 다시 요걸 읽으실 때는 로우입니다. 로우라고 읽고 이게 바로 뭐냐? 고유저항이고요. 그러니까 요 S가 바로 뭐냐? 요 S가 바로 단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요 L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전선에 뭐가 되냐? 길이를 의미하는데 길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전기장, 도체 저항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기장, 도체 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을 뜻하는 건데 이때 이런 전선에서 나오는 저항 R이라는 것은 바로 로, 고유저항에 뭐하고 비례하고 S,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L, 전선의 길이에 뭐가 되냐? 비례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요 전기장, 도체 저항이라는 요 공식을 찾는 문제로 나오고요. 아니면 요 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기가 출제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다음 뭐가 돼요? 즉 다음 전기장, 도체 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걸 찾기. 그 문제는 전기장, 도체 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전기장, 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고유 저항에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하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전기장, 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고유 저항이 뭐예요?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나왔을 때는 R과 S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R은 S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거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식 찾는 문제가 나오든지 요거에 대한 글로 나오든지 아니면 요 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기억합니다. 전기장, 도체 저항이라는 것은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이제 여기서 고유저항이라고 해서 고유저항. 이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바로 고유값입니다. 고유값. 즉, 이 전선, 도체,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고유저항이라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고유번호를 부여받죠?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고유번호가 뭐예요? 주민번호. 그 주민번호는 다 다르잖아요. 맞나요? 그 주민번호가 바로 고유저항값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이 도체, 자기 자신만이 갖고 어떤 고유값을 뜻하는 게 바로 고유저항. 이 고유저항값은 무조건 뭐냐? 물체마다 다 갖고 있는 특징값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옛날에는 고유저항값을 묻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요즘은 다행히 안 나옵니다. 솔직히 엄청난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걸 저도 못 외워요. 엄청 많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이 고유저항값은 나오게 되면 요즘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유저항값이 뭐 얼마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우는 고유저항, 이거는 항상 고유값, 도체마다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을 뜻하는 거고요. 요 S 단면적, 이 전선 뭐예요? 굵기를 뜻할 거고, 요 L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선의 뭐가 되냐?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기저항, 도체 저항입니다. 요 공식 여러분이 받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만들기입니다. 이제 뭘 만드냐면은 여기에서 이 로우가 뭐죠? 로우가 여기서 이 로우가 바로 뭐야? 고유저항이에요. 고유저항. 그러면 요 식에서 로우가 바로 고유저항이에요. 구해볼까요? 그럼 고유저항 제가 로우를 구할게요. 그러니까 로우 값을 구하면 S분의 1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분수가 넘어가면서 분모 분자가 바뀌죠. 바뀌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로우라는 것은 얼마? 뒤집어지면서 뭐분의 뭐가 되는 거죠?
L분의 R 곱하기 뭐가 돼요? S가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 보세요. 우리 길이의 단위가 뭔지 아세요? 요거 쓰는 거 맞죠? 우리 저항의 단위가 뭐예요? 요걸 쓰는 거죠. 면적의 단위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누구누구 찍찍이요? 요거 하나 날아가 버리죠? 그럼 날리면 어떤 식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요? 남는 게. 바로 오hm 뭐야? 곱하기 뭐냐?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지에서는 뭐가 나요? 고유장이 뭡니까? 라고가 나온 게 아니라 고유장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오hm 메타입니다. 다시 고유장의 단위는 뭘 쓰는 거야? 오hm 메타입니다. 요 단위를 만들려고 굳이 식을 쓴 거지 식이 나와서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고유장의 단위 뭐냐? 오hm 메타. 이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전압을 갖다 걸면 이 라인, 선에 뭐가 올라요? 전기. 이걸 유식함화로 전류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요 양단자의 전압을 갖다 걸면 이 라인을 통해서 뭐가 흐르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우리가 이제 요 라인, 이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가 바로 흐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류가 어떨 때는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류가 작게 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는 것을 전기 전문용어로 나타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죠. 그냥 전기가 많이 흐르구나, 전기가 많이 흐르지 않구나, 이렇게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전기 전문용어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도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자입니다. 예. 도전율. 또 이걸 다른 말로는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전율, 전도율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선의 전류가 잘 흐른다, 잘 흐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 라는 것을 전기 전문용어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도전율, 전도율입니다. 그러면 이 전선의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전도율이 뭐가 돼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전선의 전류가 적게 흐른다는 것은 전도율, 도전율이 뭐냐?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의 전기, 즉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 또는 많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로 나타날 때 쓰는 전기 전문 용어가 바로 뭐냐? 도전율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안 쓰죠. 왜?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게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는 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전기 전문 용어를 또 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 또 나오고요. 우리가 이 도전율, 전도율은 같은 거고 이때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른다 또는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기 전문용어로 쓰는 게 바로 전도율, 도전율입니다. 그럼 요거를 기울어는 이렇게 써요. 6차처럼 생긴 거죠. 이것을 읽을 때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예. 우리가 수학에서는 시그마 이렇게 안 썼죠. 우리가 시그마를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할 때는 이게 시그마였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수학 공부가 아니라 전기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이렇게 육자첨생 이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예. 뭐 이것도 시그마지만 이것도 시그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놈이 시그마입니다. 우리는 도전율, 전도율, 기울어는 시그마를 쓰고 또는 카파를 씁니다. 카파. 기울어는 뭐예요? 카파. K. 우리가 시그마 이렇게 생긴 놈이나 이렇게 생긴 놈은 다 무슨 뭐예요? 전도율, 도전율의 기호입니다. 그럼 이 전도율, 도전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바로 로우의 뭐가 되냐? 역수입니다. 이때 로우는 뭐야? 고유장. 우리가 전도율과 도전율은 우리는 뭐냐? 고유장의 역수를 도전율, 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제는 또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거의 단위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럼 단위를 한번 써볼까요? 크게. 우리가 로우죠. 우리 로우가 뭐죠? 고유장. 우리 고유장의 단위가 뭐야? 이거 되죠. 이것분에 얼마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식을 다시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지울까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분의 1이 뭐야? 역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 역수입니다. 즉 분의 1이 뭐냐? 역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5옴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5. 이걸 우리는 5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 요걸 역수를 취한다는 것은 수식으로는 뭐냐? 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요거를 역수를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이게 분의 1. 이거를 의미합니다. 역수. 요걸 뭐냐? 뒤집은 거야. 그럼 요걸 역수로 표현하시면은 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걸 뒤집은다는 것은 바로 요걸 뒤집어요. 뒤집으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요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걸 읽을 때는 우리가 5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수식으로는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 역수를 수식은 분의 1. 그럼 분의 1을 뒤집어요. 그럼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요. 요걸 거꾸로 읽습니다. 그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 제가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는 뭐야? 5옴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역수를 취합니다. 그 역수라는 건 수식으로는 분의 1. 그 5옴 분의 1을 뒤집으면 요 모양새가 나요. 그럼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5옴을 뒤집으면 모가 됩니다. 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요걸 읽을 때는 5옴이라고 하는데 이 5옴을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요. 답은 뭐였을까요? MHO라는 모가 답입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기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의 단위로는 5옴을 쓰지만 이 5옴을 역수를 취하면 바로 뭐가 되냐? 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수는 모우고요. 모우의 역수는 뭐냐? 5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와 같은 단위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와 또 같은 단위가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요거와 같은 단위가 S라는 G맨스가 있어요. G맨스. 근데 참 웃긴 게 이 G맨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요 사람이 솔직히 만들기 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모든 단위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많이 쓴다 그랬는데 요상하게 이 G맨스는 안 쓰더라고요. 다 뭘로 써요? 이거 뭐를 씁니까? 이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냥 단지 옴은 사람 이름이죠. 이걸 뒤집어서 나타내는 게 모음입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단지 뒤집어서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모라는 것은 이 G맨스가, 즉 저항의 역수라는 것은 G맨스가 최초로 하긴 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데도 신기하게 이 사람을 쓰지 않고 다 뭐로 써요?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참고상으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저항을 5옴이라 하는데 5옴을 역수를 치면 뭐가 되냐? 모으다. 요것만 기억하면 요것만. 우리는 이걸 많이 쓸 겁니다. 이건 안 쓰고. 우리는 5옴을 역수 뒤집으면 모가 됩니다. 그래서 5옴과 모는 무슨 관계? 역수. 그래서 출제자가 5옴의 역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모가 되고 모의 역수는 뭐가 됩니까? 라고 물을 때 5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5옴을 역수 취한 거죠. 그 5옴을 역수를 취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걸 역수 뒤집어요. 그럼 뒤집으면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시면은 요거 대신에 이걸 쓸 수가 있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맞나요? 네. 나누기가 됩니다. 이거 5옴을 역수 취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맞나요? 네. 뭐가 돼요? 아이고. 맞죠? 네, 뭐가 되는 거고 여기에 포에 곱하기가 얼마 이거?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모를 쓴 거고요. 맞나요? 여기 대신 모 쓰면 이제 모포 뭐가 돼요? 메타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는 뭐야? 모포 메타입니다. 우리 고유장의 단위는 뭐라 그랬어요? 5옴 메타였다면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는 모포 메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요 놈을 보기 중에 찾는 겁니다. 이렇게 봐두세요. 이게 바로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뭐 문제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신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네,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십니다. 네, 다 하셨으면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9페이지? 예, 9페이지입니다. 예. 네, 9쪽 보세요. 예, 9페이지. 예, 9페이지에 대한 문제를 보니 9페이지의 문제 10번 한번 보시겠어요? 9페이지 문제 10번입니다. 예, 9페이지 문제 10번을 보시면 10번에 고유장의 로우의 단위로 맞는 것을 물었죠. 우리가 고유장의 단위는 뭘 쓴다 그랬어요? 오음메타를 쓴다 그랬죠. 예, 다 몇 번이고 2번이 정답이 되고요. 11번은 조금 풀이 과정이 기니까 나중에 풀어는 드릴게요. 예, 우선 11번은 나중에 풀어드리고요. 먼저 빨리 풀 수 있는 거 12번부터 12번. 그러면 12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중 전도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전도율의 단위는 뭘 쓰는 거예요? 모포메타가 되겠죠. 예, 요 놈을 보기 중에 찾으세요. 몇 번에 있어요? 2번인가요? 2번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쪽에 13번을 보시면요. 예, 13번. 어떻게 될까요? 13번. 예, 13번 문제가 뭐냐고 봤더니 13번 문제가 우리 도체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전기저항, 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뭐가 돼요? 고유저항에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맞죠? 우리가 전기저항, 도체 저항 R이라는 것은 고유저항이 뭐하고 비례하고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첫 번째 13번에 도체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기입니다. 첫 번째 전기저항 R이라는 것은 길이와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뭐예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거죠. 그럼 1번은 아닌 것 같고 나번에 길이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우리 전기장, 도체장, R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야?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길이와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아니네요. 이제 3번 볼까요? 예, 답은. 답은 뭐야?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우리 전기장, 도체장, R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뭐하고 반비례하고 길이에 뭐야? 비례한다죠. 맞죠? 틀려요? 맞죠? 이게 답은 몇 번이고 3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을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에요? 14번 보시겠어요? 14번. 14번에 어떤 도선의 길이를 5배, 단면적을 3배를 하면 전기저항은 몇 배가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전기저항, 도체저항 R이라는 것은 바로 고유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 조건이 뭐야? 길이를 5배, 단면적을 3배를 했을 때 전기저항 몇 배냐고 된 거 맞죠? 그럼 길이를 5배, 길이를 5배, 단면적을 3배로 했을 때 저항을 제가 R-라고 쓰겠습니다. R-. 그럼 R-라는 것은 바로 뭐야? 로의 S분의 뭐가 되고 L이 되는 거죠. 내 조건이 뭐야? 조건이 길이가 얼마? 길이를 얼마? 5배. 단면적 얼마? 3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예. 그럼 요 놈을 다시 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노란 걸 끄집어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요. 요거 보세요. 이거. 로의 S분의 L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를 5배, 단면적을 3배로 하기 전 저항값 된 이거 값이잖아요. 요 값이 바로 요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로 S분의 L이라는 것은 길이를 5배, 단면적을 3배로 하기 전
처음 저항값과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그럼 요 자리에 우리가 뭘 써요? R을 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시면 이것은 3분의 5의 뭐가 돼요? R 값이 되는 거죠. 그럼 변하기 전 몇 배가 되는 거야? 3분의 5.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보기에 찾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이냐면은 3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을 골라냅니다. 처음 저항이 몇 배가 되냐? 3분의 5배다라는 거야. 그 다음 뒷장에 넘기셔가지고 11쪽에 15번 보시겠어요? 11쪽에 15번을 보시면 15번의 답은 뭘까요? 맞죠? 동선. 여기서만 동선이라는 건 구리선이 동선이라고 그러죠? 더 말하면 전선. 그래서 동선이 구리선입니다. 우리 전선의 재질이 뭐예요? 구리예요, 구리. 이게 구리잖아요, 구리. 예, 구리입니다. 예. 우리는 동선이 구리선입니다. 전선. 예. 그럼 동선, 구리선, 전선의 길이를 2배 잡아 늘리면 저항은 처음 몇 배가 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전기장, 도체저항 R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돼요? 고유장의 비례하고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의 비례합니다. 이게 전기장, 도체저항 맞죠? 근데 문제는 뭐야? 길이를 2배 잡아 늘렸을 때 저항 몇 배가 되냐고 그랬죠? 그럼 길이를 2배 잡아 늘렸을 때 저항을 제가 R-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이 R-라는 것은 뭐냐? 로우의 S분의 L이 되는 거야. 근데 조건이 길이를 몇 배? 2배 잡아 늘립니다. 여러분이 엿 있죠? 엿. 가래떡이나. 그러니까 엿이나 가래떡을 여러분이 잡아 늘립니다. 그럼 엿이나 가래떡을 잡아 늘리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잡아 늘리는 거니까 늘어나겠죠. 그 대신에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엿을 여러분이 또 가래떡을 잡아 늘려요. 그럼 가래떡을 여러분이 잡아 늘리면은 당연히 잡아 늘린 거니까 길이는 늘어나겠지만 뭐는?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을 다시 한번 적습니다. 그럼 노란 것만 다시 빼면 이것은 얼마? 2분의 1의 2가 되겠죠. 여기에 로우의 S분의 L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놈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요, 이거 정리하시면 4배가 나오죠. 이거 4 나오면 이거 정리 이것은 얼마? 4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 4. 그 다음에 요 값은 뭐예요? 요 값. 요 값이라는 것은 바로 변하기 전 처음 저항값이 되는 거죠. 예, 처음 저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저항이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됩니다. 답 몇 번이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15문제를 갖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선의 길이를 2배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 2배 대신에 n배 잡아 늘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제가 지금 15번 문제는요. 동선의 길이를 2배 잡아 늘렸을 때 저항은 처음 몇 배냐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선의 길이를 n배 잡아 늘리면 처음 저항의 몇 배냐고 물습니다. 그럼 몇 배가 될까요? n배 잡아 늘리면 n배 잡아 늘리면 처음 몇 배가 될까요? 지금 2배니까 4배가 됐고 n배 잡아 늘린 겁니다. 동선의 길이를 n배만큼 잡아 늘려 n. 요 n만큼 잡아 늘렸을 때 처음 저항이 몇 배냐고 물으면 몇 배 걸까요? 몇 배일까요? 2배를 n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n배 잡아 늘린 거죠? 그럼 뭐 대신에? 요 2 대신에 뭘 쓰면 돼요? n배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것도 얼마가? 그럼 n배만큼 잡아 늘리면은 단면적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얼마가 돼요? n. 여기도 얼마가 돼요? n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얼마? n 뭐야? 제곱. 그러면 처음에 몇 배가 돼요? n제곱. 이게 답입니다. 바꿨을 뿐입니다. 이렇게. 혹시 이런 문제도 나오면 맞춰야죠. 이렇게 쓰시나요?
그래서 15번에다 몇 번이냐면은 2번이 되죠. 15번 2번입니다. 이제 처음 상태로 돌리면 여기에 2였죠. 여기에 2였고, 여기에 2였고, 여기에 2, 여기 얼마였고 4. 이런 식으로 처음 문제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쪽 보시냐면요. 몇 쪽, 제가 어디다 뒀지? 잠시만요. 예, 몇 쪽 보시냐면은 16페이지 보시겠어요? 16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네, 16페이지. 그 16페이지에 27번하고 볼까? 27번? 16페이지 27번입니다. 풀어보세요. 16번. 아니, 27번, 27번. 네, 27번 보시면은 저항값이 주어졌는데 저항값이 얼마냐면은 1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졌고요. 10ohm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몇 암페어? 2암페어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때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은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압 구하기. 그럼 저거 놓고 보니까 뭐가 돼요? RIV죠. 그럼 잘 보시면 우리는 V는 전압이고 I는 전류고 R은 저항입니다. 그 앞에서 뭘 배웠냐면 V와 I와 R이죠. 우리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오hm 사이는 무슨 법칙이 있다는 거야? 오hm 법칙이죠. 그래서 V와 I와 오hm, 저항 사이는 오hm 법칙입니다. 그럼 V는 뭐 곱하기 뭐예요? 오hm 곱하기 I를 무슨 법칙? 오hm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hm 값을 가진 게 여기서 그럼 오hm 값은 얼마라는 거야? 10. 그래서 여기다가 10 넣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얼마? 2가 떨궈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20V인가요? 이렇게 답이 몇 번이고 4번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오늘 배웠던 거 갖고 풀 수 있는 마지막 문제가 몇 번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어요? 18페이지. 18페이지의 문제 몇 번이냐? 35번입니다. 18페이지의 문제 35번 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마쳐드리고요. 내일 해서 직렬, 병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내일 모레죠? 이렇게. 그럼 오늘 뭐 할 거냐? 마지막 문제. 전압이 주어졌는데 전압이 몇 볼트냐니까 1.5V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주어졌는데 전류가 몇 암페어? 3암페어다라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얼마? 3분라고 주어졌을 때 뭘 물었다? 1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곱하기 1값 구하기 1 구하기 1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물어요. 전압. 우리가 전압이란 뭐야? 전압이라는 것은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전압이라 그랬죠? 우리는 전압이라는 것은 Q 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했을 때 한 일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럼 요 식에서 뭐를 구하라? W. 그럼 여기에서 W 값을 구하는 거니까 Q 값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제끼입니다. 그럼 나누기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니 V 곱하기 바로 뭐냐?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압은 1.5V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넣어주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Q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Q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Q 값은 어디에서 구하냐면은 바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구하는 거야. 왜냐면은 Q라는 것은 뭐야? Q라는 것은 바로 전류 곱하기 뭐기 때문에 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는 Q라는 것은 바로 뭐야? 전류 곱하기 시간이 바로 Q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은 I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고요. T는 바로 뭐야? 시간이잖아요. 우리 시간의 기본 단위는 뭘 써요? 세크라는 초를 쓰죠. 그럼 주어진 건 뭐가 돼요? 분이죠. 그럼 분을 뭐로 바꿔요? 초로 바꿉니다. 그래서 3자니까 3분 들어가고 1분에 몇 초? 60초입니다. 이렇게 60 들어가요. 요 놈이 뭐예요? Q값이죠. 이제 Q값을 알았으니 여기에다 대입합니다. V는 얼마가 되고 1.5가 되는 거고요. Q가 얼마야? 3 곱하기 얼마? 60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810 나오나요? 예, 맞나요? 예, 810 해서 몇 번이고 3번이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나의 Q를 물었으니까 이런 시간 됩니다. 그래서 35번은 몇 번이고 3번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뭐야? 접속법이죠. 일정이 제일 이제 중요한 접속법이 나오는데 이 접속법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푼 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